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28일 금요일 JCM 모닝뉴스입니다. 어제부터 네이버와 카카오 앱을 통해서 코로나19 잔여 백신 조회와 접종이 가능해졌습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예약했다가 맞지 않은 잔여 백신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조치인데요. 2주간 시범 운영을 거친 뒤에 다음 달 9일부터 정식 운영됩니다. 이현동 기자의 보도입니다. 자영업자인 40대 김민 씨. 김 씨는 27일부터 시작된 아스트라제네카 노쇼 백신 접종을 위해 예방접종센터를 찾았습니다. 네이버 앱을 통해 잔여 백신 위탁 의료기관을 등록하고 알림을 받아 예약을 진행했습니다. 네이버 앱에 근처 병원을 선정을 해놓으니까 알림이 뜨더라고요. 그래서 알림 이제 들어오자마자 그래서 이제 접속을 해서 바로 신청을 하니까 바로 올라와서 그래서 바로 오게 됐습니다. 27일부터 예약 부도로 인한 잔여 백신 접종, 이른바 노쇼 백신 접종 서비스가 시작됐습니다. 네이버와 카카오의 지도 플랫폼을 활용해 코로나19 잔여 백신을 조회하고 당일 예방접종을 할 수 있습니다. 예방접종을 이미 받았거나 사전 예약이 돼 있는 사람과 30세 미만 등은 잔여 백신 당일 예약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경우 한 병당 약 10명분의 접종량이 포장돼 있어 개봉 후 6시간 내에 백신을 소진하지 못하면 폐기 처리해야 합니다. 예약돼 있는 접종자가 예약을 취소하게 되면 여기에 총 인원수가 뜹니다. 그러면 이 건수에 대해서 남는 부분에 대해서 여기 이렇게 잔여 백신 등록을 제가 몇 개를 입력합니다. 26일 기준 울산의 1차 접종 인원은 66,200여 명으로 인구수 대비 5.8%의 접종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접종 대상자별로 보면 세종과 전남, 광주에 이어 네 번째로 높습니다. 울산은 고령자 인구가 다른 시도보다 적어. 그러니까 백신이 적게 왔어. 낮게 보이는 거고 대상자별로 보면은 우리가 접종률이 높아요. 현재 울산 지역 위탁 의료 기관은 230곳. 잔여 백신 당일 예약 기능은 2주간 시범 운영을 통해 미흡한 점을 보완하고 다음 달 9일부터 정식 운영될 예정입니다. JCN 뉴스 이현동입니다. 백신 접종이 이어지면서 진통제의 한 제품인 타이레놀이 품귀 현상을 빚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해열제 성분을 쉽게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 제품명을 언급하다 보니 벌어진 일인데요. 전문가들은 제품명이 아닌 성분이 중요하다고 조언합니다. 김동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현장. 접종 이후 열이나 근육통 가능성이 있다며 특정 제품을 언급합니다. 많이 아프거나 붓거나 그다음에 몸살이나 열도 나는 경우가 있어요. 해열진통제 사 놓으셨어요? 혹시? 타이레놀? 접종 현장 주변 약국을 찾아가 봤습니다. 모두들 타이레놀은 없다고 말합니다. 타이레놀은 있나요? 타이레놀은 다 떨어지고. 국산 거 있어요, 국산 거. 그 같은 걸로. 똑같은 건데. 방역당국은 백신 접종 이후 발열 등의 부작용이 있을 때 해열진통제 아세트아미노펜 사용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해당 성분의 대표 제품인 타이레놀에 수요가 몰리고 있는 겁니다. 앞서 정부가 공식 발표에서 제품명을 언급한 것도 품귀 현상을 부추겼습니다. 뒤늦게 제품명을 빼고 안내하고 있지만 현장에선 몇 달째 특정 약품을 선호하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고 싶은데 무조건 타이레놀을 이제 원하시는 분도 있고 이제 막상 사갔다가 다시 반품하러 오시는 분도 있고 최근에 아니라 많이 그랬어요. 오시면서 뭐 저희 약간 사기꾼 취급하시는 분도 있고 한 번 오시면 뭐 2통씩 3통씩 사가시는 분도 있고. 전문가들은 아세트아미노펜 성분 진통제는 수십 개에 이르고 효과도 같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는 진통제 성분을 구분해 복용할 필요가 없다고도 말합니다. 아세트아미노펜이 아니더라도 WHO에서는 코로나19 관련된 발열이나 몸살을 조절하기 위해서 엔세이드를 사용해도 된다고 공고하고 있습니다. 엔세이드를 사용해도 해열 진통 효과를 보고 다른 부작용이 없음인 게 확인이 됐기 때문에 최근 백신 접종에 다시 탄력이 붙고 있는 만큼 불필요한 오해를 해소하기 위한 적극적인 홍보도 필요해 보입니다. JCN 뉴스 김동영입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해 어제 자가격리에 들어갔다가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확진 판정을 받은 당 사무처 당직자와 지난 24일 회의석상에서 동선이 겹친 것으로 나타나면서 간접 접촉자로 분류돼 어제 오전 검사를 받고 자가격리에 들어갔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오후에 음성 판정을 받고 곧바로 업무 활동을 재개했습니다. 송철호 울산시장은 어제 북구 농소 시내버스 공영차고지를 방문해 현장 방역 활동을 펼쳤습니다. 송 시장은 승객과 대면 접촉이 많은 지역 버스 운수 종사자들을 위해 1인당 100장씩 모두 29만 장의 마스크를 전달했으며 버스 내부 소독 등 방역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울산시는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시내버스 방역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 중이며 내부 방송과 LED 모니터 등을 통해 코로나19 예방수칙 등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제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328건의 사건에 대해 조사 개시를 결정한 가운데 울산 국민보도연맹 사건도 조사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울산 국민보도연맹 사건은 한국전쟁 당시 울산 지역 국민보도연맹원 등 예비 검속자들이 육군본부 정보국 소속 울산지구 CIC와 울산경찰서 경찰 등에 의해 대운산 골짜기 등에서 집단 총살된 사건입니다. 1기 진실화해위원회 조사 결과 사건 당시 보도연맹원은 최소 1,561명인 것으로 밝혀졌고 희생 인원이 최소 870여 명으로 추정됐지만 신원을 확인한 희생자가 407명에 그치면서 1기에 신청하지 못한 유족이 많았던 것으로 판단돼 2기 조사가 결정됐습니다. 전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구성한 그린 뉴딜 TF가 어제 울산에서 정기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전국 그린 뉴딜 TF는 어제 태화강 국가정원을 방문해 죽음의 강에서 생명의 강으로 변화한 도심 속 정원 현장을 둘러보고 울산 테크노 일반 산단 내 수소 연료 전지 실증화 센터를 방문했습니다. 이어 롯데호텔에서 그린 뉴딜 관련 특강을 갖고 탄소 중립과 그린 뉴딜 관련 법제도 개선 상황, 국내외 동향과 시도별 기후위기 대응 관련 활동 사례를 공유했습니다. 울주군 범서읍 사연리 전체 지역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됩니다. 울산시는 15,000여 세대가 들어설 예정인 선바위 공공주택지구 주변의 지가 급등과 투기 수요 차단을 위해 6월 1일부터 2026년 5월 말까지 5년간 사연리 전체 토지 431만 8천여 제곱미터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일정한 면적 이상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토지 이용 목적을 명시해 울주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울산시는 투기를 막고 실수요자 중심의 건전한 거래 시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울산 지역 중소기업 대출금 비중이 예금은행 전체 대출금의 절반을 차지했습니다. 한국은행 울산본부의 3월 울산 지역 금융기관 여수신 동향에 따르면 올해 3월 울산의 총 여신 잔액은 46조 4천억 원으로 전달 대비 2,780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예금은행 중소기업 대출은 전달보다 555억 원이 늘어난 14조 8,297억 원으로 예금은행 총 대출금 가운데 중소기업 대출금 비중이 48%에 달했습니다. 한편 가계대출은 전달 대비 123억 원이 증가한 22조 3천억 원으로 10개월 연속 증가세를 기록했습니다. 남구청은 어제 서동욱 구청장의 공약사업 보고회와 공약 이행평가단 회의를 개최하고 6대 분야 40개 세부 사업으로 공약을 확정했습니다. 확정된 공약은 위기 극복 활력경제 남구와 제도 약화는 일자리 남구 등 6대 분야이며 사업비는 모두 745억 원이 소요될 전망입니다. 분야별 세부 사업으로는 코로나 위기 대응 민관합동 현장 TF팀 운영과 소상공인 경영 안정자금 확대, 청년 창업 맞춤형 지원과 아동학대 예방 시스템 운영 등 40개 사업입니다. 남구청은 확정된 공약을 홈페이지에 공시하고 평가단 회의에서 나온 제안들은 공약 이행 과정에서 반영할 예정입니다.
울산 지역 CCTV 통합관제센터에서 일하는 학교 CCTV 관제 요원들이 일선 학교의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되고 이들에 대해 공무직으로 전환을 추진한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울산시 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3월 1일자로 지역 CCTV 통합관제센터에서 근무하는 학교 CCTV 관제 요원 20명을 1년간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했고 나아가 공무직으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해 시교육청 내부에서는 단속 감시직으로 채용된 CCTV 관제 요원은 공무직이 될 수 없고 채용 방식도 공개 채용이 아닌 일방적 채용이라며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은 지자체 소속 CCTV 관제 요원과 동일 업무를 하지만 이들만 정규직 전환에서 배제돼 나몰라라 할 수 없었다며 시험을 거쳐 합격자에 한해 공무직으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는 7월 자치경찰제 시행을 앞두고 어제 울산시 자치경찰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자치경찰위원회는 자치경찰 사무에 대한 지휘와 감독, 또 주요 정책을 수립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김영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울산 자치경찰의 컨트롤타워 역할과 중립성 보장을 위한 울산시 자치경찰위원회가 공식 출범했습니다. 울산시는 각 기관에서 추천된 위원 후보 7명의 자격 검증을 완료하고 출범식에서 위원장과 위원을 임명했습니다. 초대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은 김태근 전 울산시민연대 사무처장이 임명됐습니다. 위원들의 임기는 2024년 5월까지 3년입니다. 울산의 특성이 반영된 치안 정책을 수립하고 시민들의 요구에 신속하게 반응하는 생활 치안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는 자치경찰 사무를 지휘 감독하고 인사와 예산, 장비 등에 대한 주요 정책 수립과 운영을 지원합니다. 또 중요 사건 사고와 현안에 대한 점검 역할도 맡게 됩니다. 오는 7월부터 운영되는 자치경찰은 주민 생활과 밀접한 치안을 담당하게 됩니다. 주요 업무는 사회질서 유지와 위반행위 단속 등의 지역 주민의 생활 안정과 다중운집 행사로 인한 교통관리 등의 교통경비, 소년과 가정범죄, 가출 실종아동 등의 주민 밀착형 수사입니다. 선제적 예방적 경찰활동과 주민 친화적 맞춤형 치안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자치경찰이 시행되면 CCTV와 신호기 등 교통체계 개선이 빨라지고 사회적 약자와 범죄 피해자 지원이 확대됩니다. 시민의 안전은 물론 시민에게 한 발 더 다가서는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또 도서상간, 고령화 지역과 외국인 밀집 지역 등 지역별 특성에 맞는 치안 모델 개발이 가능해집니다. 자치경찰제 도입으로 주민의 생활안전 체감도를 증가시킬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JCN 뉴스 김용환입니다. 지인의 말을 듣고 가상화폐에 투자했다가 돈을 날린 투자자들이 추천한 지인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지만 1, 2심 모두 패소했습니다. 울산지법 이준영 부장판사는 가상화폐 업체 비트커넥트에 투자한 4명이 또 다른 투자자이자 지인인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항소심을 기각했습니다. 이들은 A씨의 추천으로 비트커넥트에 6,100여만 원을 투자했지만 비트커넥트 사이트가 폐쇄되면서 투자금을 찾지 못하자 투자 위험성 등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A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 역시 사이트 폐쇄로 손실을 입은 피해자로 원고들의 투자 손실에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 측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울산시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가상융합기술 확산 프로젝트 가운데 조선 분야 공모에 최종 선정됐습니다. 가상융합기술인 XR은 가상현실인 VR과 증강현실 AR, 혼합현실 MR 등을 통칭하는 용어입니다. 이에 따라 울산시는 올해부터 2023년까지 60억 원의 국비를 지원받아 조선해양 XR 기반 설계와 공정통합 플랫폼 구축, 실물 선박과 조선소 실증 등에 나설 계획입니다.
울산시는 이를 통해 319억 원의 생산 유발과 146억 원의 부가가치 유발, 164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유니스트 연구진이 다공성 고체 합성을 구멍 하나 수준에서 조절하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유니스트는 화학과 최원영, 권태혁 교수 연구팀이 다변량 금속 유기물 다공성 고체를 합성하는 새로운 기술을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금속 유기물 다공성 고체는 금속과 유기물을 결합해 만든 기공 구조에 다양한 화학 작용기를 끼워 넣어 기공 특성을 바꿀 수 있다며 기공을 활용한 기체 분리, 저장 소재, 촉매 소재 등을 맞춤형으로 디자인하는 데 도움이 될 기술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연구 결과는 셀의 자매제인 메터지에 5월 26일자로 공개됐습니다. 울산박물관이 올 들어 공개 구입을 통해 모두 371점의 유물을 확보했습니다. 구입한 주요 유물은 호접도와 책가 문방도, 운용도와 흥선대원군 초상화 등 회화작품과 주칠 빗접과 경상, 대형지통 등의 공예품입니다. 또 울산과 관련된 유물은 울산 부사를 지낸 나학천과 권상해, 울주 군수를 지낸 이호석의 관찰, 울산 농소와 언양 지역의 노비 매매 문서 등입니다. 울산박물관은 소장품 등록 절차를 거쳐 전시와 교육, 연구 자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울산시와 한국국제협력단 울산대학교가 어제 시청 상황실에서 울산국제개발협력센터 설립을 위한 업무 협조 약정을 체결했습니다. 어제 협약을 통해 세 개 기관은 개발도상국과 공적개발 원조 사업의 지역 참여 기반 확대를 위해 울산국제개발협력센터를 설립하는 데 적극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국제협력단은 센터 설립 예산 지원과 관련 콘텐츠를 확보하고 울산시는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특화 프로그램 발굴에 나설 예정이며 울산대학교는 6월에 센터를 개소해 개발도상국과 공적개발원 조사업에 대한 시민교육과 강사 양성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중구 울산음악창작소는 오는 29일 원도심 문화일거리 일원에서 길거리 음악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공연은 가로수 그늘 아래 선율이라는 주제로 대중에게 친숙한 벚꽃 엔딩과 이웃집 토토로 등 30여 곡이 클래식으로 연주될 예정입니다. 중구청 관계자는 이번 음악회를 통해 코로나19로 지치고 힘든 마음을 힐링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울주문화재단이 오는 30일 불고기팜 농어촌 테마공원에서 2021 울주 공연 배달 첫 공연을 선보입니다. 첫 공연에는 울산 문수 오페라단과 세암 타악 퍼포먼스 등이 출연할 예정으로 코로나19로 지친 주민들을 위한 야외 공연으로 진행됩니다. 이날 공연은 2주 후 JCN 지역 채널 5번에서 방영됩니다. JCN 모닝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